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잃어버리거나 요즘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어떤 근본 감정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근본 감정인지를 알게 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그 감정 때문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명확해지는 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과 관련된 생각은 수천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합니다.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생소한 분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켜보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습니다.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서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사방을 다 뒤졌죠.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여건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러서 놓아버림 기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문했습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2주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곳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권 분실과 여행 불발,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습니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일어나시지 않나요? 여권을 잃어버린 그가 근본 감정이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면에 깔린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벤츠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든다면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얻고 싶은 거지. 그럼 무엇 때문에 지위나 인정을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지. 무엇 때문에 존경받고 싶은 거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칩니다. 이런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됩니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영상에서는 감정이 폭발할 것처럼 나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